여러분, 요즘 30대 아마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갈 겁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안 모이니까 말입니다. 왜 돈이 안 모일까? 여러분, 그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경제에서. 우리 경제에 생각을 하면 이 20대 30대는 모두 불리한 것밖에 없었어요. 불리한 것밖에. 20대 30대가 좋아졌다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취업은 어때요? 일자리 참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30대 어렵죠. 20대도 마찬가지 어렵죠. 일자리 참사의 참사. 왜 참사란 말이 붙었겠습니까? 예. 지금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요,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가 지금 덮치면서 더 심각해진 거죠. 더 심각해진 거죠. 아니,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안 뽑는다니까요. 신입사원을 안 뽑으니까 소득이 줄어들었어. 소득이. 아마 20대 30대는 다 줄어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30대는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는 거야. 왜? 아이들은 크가지. 나이는 40대로 점점 올라가고 있지. 돈은 안 모이지. 돈을 모아야지 집도 사고 아이들 교육도 시킬 텐데 이게 안 되니까. 그동안 월급은 계속 줄어들었어요. 월급이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예, 30대 전체적으로 보면요, 취업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월급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취업률이 낮으냐? 제가 세 가지 원인을 대겠습니다. 세 가지 원인. 첫 번째는 저는 노조의 득세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친노동 정책을 쓰잖아요. 노조가 득세하는 거야. 노조가 힘이 굉장히 강해져. 예.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어떤 갈라치기, 예, 편가르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친노동 정책을 계속 써왔죠. 친노동 정책을 쓰면 어떻게 돼요? 노조들의 힘이 강해지고 그들은 개별 기업에서 기득권 지키기에 굉장히 바쁜 거예요. 기득권 지키기에 굉장히 바쁘니까 기득권 중에 핵심이 뭐예요? 정년 연장하고, 그죠? 사람들 많이 못 내보내게 하고, 이런 게 핵심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임금 올리고,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기업에겐 부담. 그러니 신규를 안 뽑는 거야. 신규를. 신입사원을 최소한만 뽑든지 안 뽑든지 그래요. 현대자동차 안 뽑잖아. 실제로요. 기득권이 강해지니까, 노조의 힘이 강해지니까 기득권을 챙기기 바쁘고, 기득권을 챙기기 바쁘니까 신입사원을 못 뽑는 거예요. 20대 30대는 못 뽑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는요, 예,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여기에다가 두 번째, 지금 30대는요, 심지어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딱 덮치면서,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때문에 어려워졌는데 코로나19가 1차, 2차 겹치면서 30대도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야, 참 답답하죠. 이들에게는요. 아니,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벌지도 못하고 구조조정 대상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기업이 안 되니까. 특히 말입니다. 항공 쪽에서, 여행 쪽에서, 예, 그리고 유통업계 쪽에서 많은 30대가 일자리를 잃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30대 자영업자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요. 황금상권이든 전통상권이든 뭐를 하고 있든지 이 30대에게는요, 치명적인 약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다든가 자금이 부족하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30대들이 길을 펴지 못하고 결국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수입이 적은 거예요. 수입이.
수입이 적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입이 적으니까 돈 쌓이는 게 줄어들겠죠. 여기에다가 가장 심각한 거, 세금 엄청 올랐습니다. 세금. 버리는 시인찮은데 세금이나 보험료는 그야말로 쑥 올랐습니다. 쑥. 건강보험료만 하더라도 당장 3년 새에 10만 원 이상 늘었습니다. 10만 원 이상.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버리는 시원찮고 세금 오르고 보험료 오르고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자, 통계청이 발표한 거 볼게요. 1990년대 말 39세 이하 근로자 월 평균 조세 사회보험료 지출은요 38,270원이었습니다. 90년대 말 38,270원 어때요? 부담될까요? 소득 대비 4.1%예요. 소득 대비 4.1%. 부담 안 됐습니다 이거. 그런데 지난해 말 볼까요? 지난해 말 조세 준조세 지출액이 60만 원 여기에다가 680원을 더 답니다. 60만 680원이에요. 소득 대비 부담이 11.8%입니다. 11.8%. 소득은 줄어드는데 세금은 올라가니 보험료는 올라가니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근로소득도 줄어듭니다. 1990년대에서부터 2000년까지 30대 연평균 9.2%씩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5.8%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2.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2.6%. 특히 말입니다. 특히 2000년대까지만 해도 청년 소득이 전체 소득 증가율보다가 많았어요. 청년들이 많이 벌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낮아졌어요. 이제 전체 소득 증가율을 못 따라가요. 3.2%를 못 따라간다니까요. 2.6%가 전체 소득 증가율은 3.2%인데 청년들은 2.6%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대 중에 청년들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30대 청년들이. 30대 청년들은 그야말로 박살이죠. 박살. 대신에 보험료는 얼마나 올라갔냐고요. 보험료는 1988년까지만 해도 3%였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98년에 9%예요. 9%. 98년에. 건강보험료율도 마찬가지예요. 2001년에 3.4%인 것이 올해 6.67% 더블 올랐어요. 더블. 여기에다가 문재인 케어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케어. 앞으로 계속 오를 겁니다. 앞으로 계속. 지금 이대로 가면요. 평균 소득의 20%가 명목세율이라고 하면요. 올해는 30대 가장의 명목세율이 24%입니다. 24%. 문제는 앞으로잖아요.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왜? 경제는 저성장 시대를 맞았죠. 그러나 고령화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납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점점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사회보험료는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하도 퍼주기를 많이 해서 재정도 없어요. 재정도 고갈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세금은 올라가고 보험료 올라가고 당연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자, 하나만 볼게요. 지금 하나만. 여러분 기초연금 아시죠? 기초연금. 올해 17조 원 들어갔습니다. 2030년 40조 6천억 들어갑니다. 2040년 78조 6천억 들어가요. 78조. 기초연금만 하더라도 만 18세 이상이 지금은 41만 원 낸단 말입니다. 10년 뒤에는 94만 원이고요. 2040년에는 180만 원 내야 돼요. 180만 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세대, 이제 청년 세대들 더 죽어났습니다. 결국은 이게 재정폭탄이 돼서
세금 계속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요. 계속 올리지 않을까. 건강보험료율만 하더라도 2040년까지 적어도 14.77%까지 올려야 된다고요. 14.77%까지. 국민연금도요. 적어도 24.6%까지 올려야 된다고 해요. 예. 2057년에 고갈이 되면 말입니다. 그러면 미래 세대들에게 부담 얼마나 된다는 거 이제 실감이 드시죠. 그러니 우리 30대 가장들 도대체 돈이 안 보인다 하는 이야기가 진짜라니까요. 진짜.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 저도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 이제 20대 말인데 그 아이들이 진짜 걱정이에요. 그 아이들은 아마 대한세국에서 살 거예요. 대한세국. 대한빗국은 당연하고요. 여기에 대한세국이라 세금이 대한 클대자에다가 클한자잖아요. 세금이 그만한 국가에 산다고요. 대한세국에 살면서 아마도 우리가 왜 그때는 그랬던가 하고 후회하겠죠. 그래서 저는 더 가슴이 아파집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